보증금이 담보가 설정된 건지 단순 신용대출을 받으신 건지 여부는 이 부분은 결국 총 갚아야 되는 변제금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어요. 끝까지 싸워서 이기겠습니다. 젠틀한 싸움 딱 유익상 변호사입니다. 개인회생 진행하시다 보면 임대차 보증금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임대차 보증금이 경우에 따라서는 재산에 포함되기도 하고 재산에 포함되지 않기도 하거든요. 재산에 포함되는 거에 영향은 결국 청산가치로 인해서 월 변제금이 늘어날 수 있는 효과이기 때문에 임대차 보증금이 재산가치에 포함되는 거냐 아닌 거냐 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임대차 보증금이 재산으로 포함되는지 여부를 확인하려면 크게는 세 가지 측면에서 접근을 해봐야 돼요. 첫 번째로는 임대차 보호법상 보호받는 소액보증금의 범위인지, 이 두 번째로는 보증금 대출을 받은 경우라면 그 대출이 신용대출인지, 아니면 세 번째로 보증금 대출을 받았는데 담보대출을 받은 경우인지 각각의 경우에 따라서 반영되는 게 달라지거든요. 우선 임대차 보호법상 소액보증금은 압류가 금지되어 있는 재산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인 즉슨 회생파산 절차가 아니라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를 해서 강제집행을 진행한다고 하더라도 보호받는 금액만큼은 압류를 해서 강제로 뺏어올 수 없다는 의미거든요. 이렇게 보호받는 재산을 회생파산 절차에서는 면제재산이라고 해서 채무자가 재산을 갖고 있지만 갖고 있지 않은 걸로 간주를 해줘요. 그 범위가 어느 정도인지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 기준으로 현재 5,500만 원이고 과밀 억제 권역, 서울시를 제외한 세종특별자치시, 용인시, 화성시, 김포시 이런 데가 4,800만 원입니다. 그리고 광역시, 광주광역시라든지 인천광역시 등은 2,800만 원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지역들은 2,500만 원이고요. 이 말씀드린 금액들은 소액보증금으로 보호받는 재산이고 이 금액만큼은 임대차 보증금에서 빠지는 거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서울에 1억 원 보증금을 넣고 갖고 계신다 하더라도 1억 원 전체가 재산으로 잡히는 게 아니라 5,500만 원만큼은 재산에서 빼주니까 재산 4,500만 원만 갖고 있는 걸로 간주되는 겁니다. 그러면 전세보증금을 신용대출로 대출받으신 경우도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신용대출이나 마이너스 통장으로 대출 받으셔서 그 금액을 전세보증금으로 넣으신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상품명 자체는 전세자금 대출인데 실질적으로 파보면 담보 설정이 안 되어 있어서 그 상품은 신용대출 상품인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는 은행이 채무자 본인한테 그 돈을 지급을 하고 채무자분께서 돈을 받아서 다시 집주인에게 집어넣는 형태였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면 반대로 임대차 기간이 끝나서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에도 집주인이 은행으로 돈을 지급하는 게 아니라 채무자분에게 직접 지급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보증금에 담보가 설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채무자분께서 임대차 계약이 끝나면 보증금 전액을 직접 지급받으시겠죠. 그러니까 그 지급받는 보증금 전액이 채무자분의 재산가치로 잡힙니다. 이 경우에도 아까 말씀드린 임대차보호법상 소액보증금만큼은 공제가 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전체 보증금 1억 원 중에 5천만 원을 신용대출을 받았어요. 그러면 내 돈 5천만 원, 대출받은 돈 5천만 원 이렇게 해서 1억 원 들어갔겠지만 임대차 기간이 끝나면 집주인으로부터는 1억 원을 돌려받으시겠죠, 채무자분은. 그러면 1억 원 전부가 재산가치로 잡히되 임대차 보호법상 보호받는 보증금 5,500만 원만큼은 공제가 되고 4,500만 원이 채무자분의 재산으로 반영되는 겁니다. 결국 청산가치 이상의 변제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채무자분은 적어도 변제 기간 동안 갚는 금액이 4,500만 원을 훌쩍 넘어야 되는 거예요. 월 변제금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효과가 생깁니다. 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임대차 기간이 끝나서 보증금을 고스란히 채무자분이 가지시는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월 변제금 부담은 있지만 또 큰 돈을 직접 돌려받으시는 거기 때문에 이게 불합리하다 이렇게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 케이스로 전세보증금을 담보로 대출받으신 경우라면 은행에서 임차인인 채무자분에게 보증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거예요. 보통 집주인에게 직접 입금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은행이 채무자가 아닌 집주인에게 대출받은 금액을 직접 지급하면서 약정을 해요. 채권 양도 계약을 체결하거나 질권 설정 계약을 체결을 하거든요. 그러면 임대차 기간이 종료돼서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에도
채무자분이 그 돈을 받는 게 아니라, 임차인이 받는 게 아니라 집주인은 은행에 돈을 반환을 해야 돼요. 그렇게 담보가 설정되어 있으니까 채무자분이 받을 수 없는 돈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돈만큼은 채무자의 재산 가치에서 빠집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에 1억 원을 보증금을 지급을 했고 그 중에 5천만 원을 담보대출을 받았다라고 가정을 하면 5천만 원만큼은 집주인이 채무자한테 지급하는 게 아니라 은행에 다시 돌려줘야 되기 때문에 5천만 원은 채무자의 돈으로 안 잡혀요. 그러면 5천만 원만큼만 반영이 되겠지만 아까 서울의 경우 5,500만 원만큼은 소액 임차보증금으로 또 보호받는 돈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5천만 원에서 또 5,500만 원을 빼야 되니까 사실상 채무자의 재산은 0원으로 반영되는 겁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는 월 변제금이 부담이 없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채무자의 재산 가치가 전혀 안 잡히는 케이스가 되니까 월 변제금 부담은 없겠지만 전세 기간이 끝난다 하더라도 채무자 재산으로 반환받는 금액도 줄어드는 거니까 뭐 일장일단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임대차 보증금이 면제재산으로 얼마가 반영되는지, 그리고 담보 설정 여부에 따라서 재산가치에 반영되는지 안 되는지에 따라서 채무자 청산가치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 부분은 결국 총 갚아야 되는 변제금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어요. 이걸 어떻게 정확하게 계산하느냐에 따라서 채무자에게 사건이 어떻게 진행될지 정확한 설명이 가능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상담 단계에서 적어도 내 보증금이 담보가 설정된 건지, 담보가 설정되지 않고 단순 신용대출을 받으신 건지 여부는 확실하게 파악을 하셔서 상담을 받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상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